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 실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홍차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연관되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항산화 효과입니다.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세포의 노화 과정과 그에 대한 예방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죠. 세포의 노화는 곧 세포의 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온 산소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 설탕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 흡연, 약품의 노출, 약과 알코올의 남용과 같은 일상생활의 해로운 조건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켜 면역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질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세포의 산화, 세포의 노화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핵심이지요. 우리 신체는 당연히 이런 활성산소에 저항하는 자체 기능을 갖고 있긴 합니다.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음료인 홍차, 녹차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건강 음료로 녹차와 홍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차 속의 폴리페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차뿐만 아니라 우엉, 연근, 브로콜리 같은 야채와 포도, 망고,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에도 폴리페놀 함유량이 풍부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적포도주에 폴리페놀이 많다고 해서 널리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야채, 과일, 적포도주 등이 건강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 각각을 의식적으로 다량 섭취하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런 반면 차는 황산화라는 좋은 속성도 갖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음용이 가능하여 이것이 차의 큰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항바이러스 효과, 플라그 억제로 인한 구강 건강 증진, 항염증 역할,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효과, 비만과 당뇨 예방 효과, 동맥 경화와 심장질환 예방 효과, 중금속 제거 및 해독작용 효과 등을 포함해 여러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특히 암과 심장병, 뇌출혈, 비만 등의 치료나 예방에 연구가 집중되곤 합니다. 의학적으로 100%의 검증되지는 않더라도 차에 대한 희망적인 부정들이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갖고 쏟아지는 반면 차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주위에서 차를 오랫동안 음용한 이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차가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차를 마셔왔다는 사실입니다. 차가 어디에 좋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니 법에 의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 잔의 차는 차잎으로부터 우려져 나온 수백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차가 건강에 좋다는 숱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따지고 들면 아직 이 성분들 전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성분들조차 모두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차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의 수천 년 역사의 시작과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사람들은 차가 주는 각성 효과와 긴장 완화 효과 때문에 차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카페인은 알킬로이드 성분이고 대안인은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카페인은 무척이나 익숙하고 논란이 많은 성분이며 대안인은 대부분의 독자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차의 특성을 규정하는 놀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폴리페놀은 대부분의 식물,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맥주, 커피, 코코아, 와인, 차 속에서 발견되는 넓은 종류의 광화학 합성물입니다. 이 폴리페놀의 50% 이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폴라보노이드. 차나무에 싹가 잎은 폴리페놀 중에서 폴라보노이드라고 알려진 항산화 화합물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테킨은 4가지의 항산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피카테킨, 에피카테킨 칼레이트, 에피칼로카테킨, 에피칼로카테킨 칼레이트입니다. 이 중 마지막 에피칼로카테킨 칼레이트가 가장 풍부하고 활발하며 일반적으로 탄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닌은 차가 우려질 때 쓰고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탄닌은 차뿐만 아니라 와인에서도 맛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비해서는 의외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있는 자료도 주장이 엇갈려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닌이 폴리페놀에 속하며 카테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카테킨은 녹차가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차가 완전 비산화차이기 때문입니다. 녹차와 반대로 산화차인 홍차는 산화 과정 중에 카테킨의 일부가 테아플라민과 테아루비긴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두 성분이 홍차를 홍차답게 하는 맛과 색상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산화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분이 테아블라민이로 이것이 차를 오렌지색 계통의 금색으로 변화시키고 다소 투박하며 떫은 맛을 내게 합니다. 산화가 더 진행되면 테아루비긴이 나타나는데 좀 더 부드러운 바디감과 어두운 적색 계통의 갈색 색상을 줍니다. 산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테아루비긴의 양이 많아지고 차는 더욱더 감미로워집니다. 중국 홍차들이 대체로 부드러운 것은 인도나 스리랑카 홍차보다 산화를 오래 해 테아루비긴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차의 제조 방법과 조건들이 차 속에 있는 이 두 성분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며 이에 상응하여
차의 컬러와 맛이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홍차는 테아블라민과 데아루비긴이라는 불리는 좀 더 복잡한 폴라보노이드, 즉 폴리페놀이죠. 함유하며 녹차는 카테킨이라 불리는 단순한 폴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카테킨의 함유량이 많은 녹차가 건강에 더 이롭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런 성분들의 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이고 또한 일부 연구자는 이렇게 전환된 두 가지 항산화 물질인 데아블라민과 데아루비긴이 카테킨과 같은 역할을 하거나 더 강력한 황산화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차에서 발견되는 세 종류의 알킬로이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카페인입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며 커피와 카카오에도 들어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 속에서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차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보면 명상과 수련을 하는 스님이나 수다들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피로감을 없애는 목적으로 차를 활용했는데 이것은 곧 차 속에 있는 카페인의 효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인과 카페인은 같은 알킬로이드입니다. 카페인은 1820년 커피 속에서 발견되고 테인은 1827년 차 속에서 발견되었지만 1838년에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바로 흡수되어 신체에 빠른 반응이 오면서 효과도 금세 사라지지만 차 속의 카페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효과가 지속됩니다. 1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커피가 효과적이고 몇 시간 동안의 운전을 위해서는 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차에 관련된 카페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체엽되는 잎의 선택이 카페인의 함량을 어느 정도 결정합니다. 즉 새싹은 좀 더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며 아래 잎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진다고 합니다. 즉 잎이 어릴 때 체엽될수록 카페인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싹으로만 만든 백차는 카페인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도 우러난 차 속의 카페인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초기에 많이 추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5분간 우리면 추출되는 카페인의 총량은 같지만 추출량이 시간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추출되는 비율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녹차나 우롱차처럼 여러 번 우리는 것은 뒤로 갈수록 방출되는 카페인 양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방출되면 반면 카페인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폴리페놀과 데아닌 등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카페인을 적게 섭취하려고 티백을 금방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카페인을 완화시킬 성분이 채 방출되지 않아 오히려 카페인을 더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감탄하는 멋진 향들은 차나무에 있는 6가지 화학 합성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색소 성분, 당분, 아미노산, 지방산, 카페인, 폴리페놀입니다. 차 향기는 기본적으로 차나무 품종 및 테루아의 영향을 받지만 맛과 향이 뛰어난 차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비밀은 찻잎 속에서 이 합성물들이 가장 적절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절정기에 찻잎을 체엽하는 데 있으며
대체로 봄 채엽이 좋습니다. 채엽된 직후부터 차잎들은 수분과 영양분을 잃어가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향과 관계 있는 것은 찻잎 속의 지방산이 향 합성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찻잎 속의 수분을 줄이는 과정인 위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찻잎을 오래 위조하면 할수록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차는 더 많은 향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위조 과정이 거의 없는 녹차는 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살청 과정에서의 열로 인해 구수하고 산뜻한 열처리 향이 생성되는데, 즉 피라진, 피놀류, 퓨란류 같은 질소 화합물입니다. 오늘 차 한잔 어떠세요? 오늘 준비한 차는 스리랑카의 누아라 엘리아 페코입니다. 해발 1500m 이상의 스리랑카 중부 산악지대에서 생산되는 하이그라운드 티입니다. 이 짤막한 골든 팁이 많이 섞여 있는 진한 골든 수색이 나오는 차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